안녕하십니까. 파생환 송 대표입니다. 2026년도 7월 7일 화요일 현시간 오후 5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국내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좀 사뭇 다른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빠른 시장 상황 전달 한번 해드리고자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건 간밤에 있었던 다우지수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55포인트, 0.29% 정도가 상승한 53,055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전장 대비해서 288포인트 1.12%로 상승 마감하였고요. S&P 500도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가장 주요했던 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이고 사상 처음으로 53,000이라는 라인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보시면 거래량이 좀 줄어있죠.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밀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단 저항에 대한 경계감이 거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단 경계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말아 올릴 수 있었다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반대로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래량이 직전 대비 줄다 보니까 바로 전거래의 고점도 뚫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얘기는 지금 다우지수 쪽에서의 흐름이 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고 기술주들의 좀 주춤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네요.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주춤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장이었는데 우리나라 장은 오늘 전장 대비해서 4.91% 395포인트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글로벌 넘버 원인데 문제는 완전히 잔칫날이 됐어야 되는데 잔칫날 고춧가루가 뿌려져가지고 급락을 맞아버렸고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사이드카 서킷 다 걸려서 낙폭을 키웠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글로벌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어땠냐 하면 일단 엔비디아로 필두로 해서 미국 쪽 기술주 섹터가 돌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쪽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으로 루틴이 한번 돌아서 힘을 바짝 받았는데 그러면서 엔비디아 쪽이 좀 주춤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의 위치가 어떠하느냐 아직도 200불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00불대를 넘지 못하면서 다소 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고르게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좀 쏠렸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브로드컴이 다소 치고 나왔던 그림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6월 초순 이후로도 계속 조정세를 받았고 스페이스X로 관심을 받았던 테슬라도 어저께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그래서 미국 쪽의 기술주들은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무거웠었습니다. 무거웠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원웨이의 형태를 많이 보였었는데 미국 쪽에서 잔칫날로 끝내놨는데 우리 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쪽이 완전히 좀 깨져버리면서 분위기가 좀 다소 얼어붙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근데 이 점을 왜 짚고 가냐면 결과적으로 오늘 밤 미국 증시에 대한 긴장감을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지표들이 몇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 지표들은 다 배제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FOMC 의사록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앞서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었지만 연준의 새 의장이신 케빈 워시께서 사실 지난 금리 결정에서 동결을 했죠.
근데 이제 인플레에 대한 위험은 알았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측면을 제시했었고, 이 물가가 높았던 기준 근거가 됐던 것은 결국은 전쟁으로 인한 기름값이었거든요. 유가였습니다. 유가. 그런데 이제 중동 사태가 뭐 오늘 조금 잔잔히 뭐 미사일이 한 번씩 또 오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유가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완전히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69불 평상시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는 레벨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가격적 요인이 지금 당장 증시에 미칠 영향이 아주 높지 않다라고 평가는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의사록에서 분명한 것은 이게 의사록이잖아요. 결정이 아니고 의사록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매파적이었던 부분을 부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라는 측면과 전쟁이 좀 조용하다는 측면들이 다우지수를 좀 밀고 올라가게 했었던 근본이긴 했었는데, 그 측면이 오늘 저녁에 깨질 가능성이 좀 일부 있고요. 특히나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삼성전자의 효과가 삼성전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면서 전략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중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같은 측면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 거기에 오늘 공개될 FOMC 의사록이 노출됐을 때 거기서 노출될 수 있는 시장 충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땐 다소 저점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우리는 분석이 되어집니다. 지난 6월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이 31,100구간대를 노크를 했습니다. 31,000대를 노크를 해줬는데, 이 31,000대를 노크 해주면서 제가 지난달 수익을 5,000 가까이 달성을 하면서 썼던 전략을 말씀드렸죠. 지난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현재 그려져 있는 이 차트 라인대로 상단에 가면 숏, 밑에 하단에 가면 롱을 치면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역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에 제가 이번 달에는 전략을 좀 변화시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상단에 걸려 있으면 숏 쪽 방향, 하단에 근접하면 포지션을 풀어놓고 롱으로 바꿔주는 매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역시 수익이 잘 뽑히고 있긴 한데,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와 같은 분수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 직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받은 직후에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이 구간대 5월 14일, 5월 말일 요 구간대가 전부 다 실적 때 마찬가지 데이터였는데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재료 노출이 끝난 뒤에 나타나는 그런 차익 실현. 이게 뭐 대표적으로 브로드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긴 하고, 사실상 우리나라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측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가 반도체에 대해서 무자비한 자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무자비한 자금을 쏟아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어렵죠. 왜 어렵냐면 무자비한 자금을 쏟아낸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고 시장에 힘이 있고 해당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막대한 비용이 나중에 되면 결국은 치킨 게임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치킨 게임이 뭡니까? 엔비디아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서로 너 죽을 때까지 나는 밀어붙일 거야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치킨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동반자의 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이고, 치킨에 소주를 먹고 치킨에 맥주를 먹고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미국에 가서 같이 스테이크를 썰고 하고 있는 서로 우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정글과 같은 기업 세계에서 해당 상황이 불거졌을 때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당하셨을 텐데, 저는 오늘 시작과 동시에 브리핑을 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숏이다. 오늘은 그냥 롱 없다. 오늘은 그냥 숏으로 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불안정한 요인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또 엔비디아 사태 등을 비교해서 봤을 때, 해당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차익 실현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라는 분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전략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전략을 썼는데 운이 좋게 잘 맞아 들어갔고, 사실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패턴으로 수익을 계속 늘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지난달과 다르게 지난달 같은 경우는 수익폭을 잡을 때 4, 500씩 크게 잡았다고 하면 다소 이번 달은 수익폭을 좀 줄여놨습니다. 왜 좀 줄여놨냐면 이제 조만간 상단이 됐든 하단이 됐든 열릴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제가 조심할 때는 여기 있는 구간 또는 여기 같은 구간들이 있을 때 이 구간에서 밴드가 열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과정을 반드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밴드가 열렸을 때는 대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소 배트를 짧게 잡고 단타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6월, 엄밀히 말씀드리면 5월 중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2달간 이루어졌던 이 박스권의 패턴의 학습 효과가 걸려 있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패턴형 박스가 붕괴되거나 돌파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고, 그런 분기점으로 오늘같이 발표될 FOMC 의사록 같은 그런 이벤트들이 시장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대비한 매매 전략을 잘 설정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현재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해외 선물이라든지 지수 선물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해지 전략을 가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FOMC 의사록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